안녕하세요. 우주의 신비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태양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쌀알 무늬와 또 체층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쌀알 무늬는 지름이 약 1000km로 측정되고 있고 5 내지 10분의 수명을 갖는다고 살펴보았으며 쌀알 무늬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온도의 높고 낮은 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태양이 식동안에 상대적으로 고요했는데 식동안에 나타나는 빨간 모습이 체증이고 또 완전히 태양이 식현상이 100% 되고 나면 코로나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태양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체층은 고요함과 거리가 멉니다. 스피큘이라고 알려진 뜨거운 물질의 제트를 태양의 고층 대기로 분출하는 작은 태양 폭풍이 수분마다 폭발합니다. 태양의 모습을 보면 이 태양은 지구나 인공위성에서 직접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소호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특수한 태양 관측용 위성에 의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태양 바깥에는 이렇게 뜨거운 물질의 제트라고 불리는 스피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고층 대기로 분출하는 작은 태양 폭풍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 뜨거운 물질의 제트, 즉 스피큘은 수분마다 폭발합니다. 초속 100km의 전형적인 속도로 태양 표면을 떠나는 물질의 길고 얇은 스파이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파이크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형의 코로나 바이러스 모습의 바깥에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도 마치 태양 표면으로 스파이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스파이크 모양으로 나와 있는 길고 얇은 스파이크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뜨거운 물질의 제트라고 설명하면 그건 스피큘이고 스피큘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고층 대기로 분출하는 작은 태양 폭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분마다 폭발한다고 하는 것을 말했고요. 이 수분마다 폭발하는 이런 스피큘은 초속 100km의 전형적인 속도로 태양 표면을 떠나는 물질들을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길고 짧은 스파이크 형태로 나타나죠. 스피큘은 즉 뜨거운 물질의 제트는 즉 태양의 고층 대기로 분출하는 작은 태양 폭풍은 태양 표면을 가로지르며 고르게 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스피그라뉴의 가장자리 근처에서 축적되고요. 스피큘은 총 면적의 약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어쨌든 태양 표면에는 소위성에 의해서 찍으면 태양 표면에 이렇게 스파이크들이 보이며 이 스파이크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뜨거운 물질의 제트, 즉 태양의 고층 대기로 분출하는 작은 태양 폭풍인 스피큘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피큘은 총 면적의 약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물론 이제 스파이크 모양이죠. 과학자들은 태양에 끓고 있는 대륙 외부층에서 자기 교란의 결과로 생긴 것이, 즉 자기장 교란의 결과로 생긴 것이 태양에 끓고 있는 대륙 외부층에서의 자기장 교란의 결과로 생긴 것이 바로 스피큘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큘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 먼저
뜨거운 물질의 제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태양의 고층 대기로 분출하는 작은 태양 폭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마다 폭발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태양에 끓고 있는 대륙 외부층에서 자기장 교란의 결과다. 이렇게 스피큘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스피큘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사진상의 또 표면상의 모습은 바로 스파이크 모양이고요. 그 스파이크 모양은 초속 100km의 전형적인 속도로 태양 표면을 떠나는 물질의 길고 얇은 이러한 그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스파이크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태양 표면으로 나아가는 이런 물질들은 먼저 전자기 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양성자와 대부분의 전자가 항상 태양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먼저 복사는 빛의 속도로 광구로부터 이동해서 나와서 지구에 도달하는 데 8분 걸립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죠. 그러니까 태양의 열 복사, 태양의 전자기 복사는 빛의 속도로 지구까지 오기 때문에 태양 표면 광구로부터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8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초속 500km라고 할지라도 상당한 속도로 가기 때문에 초속 500km라고 할지라도 수일 내로 지구에 도착합니다. 이러한 전자기 복사와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 그리고 대부분의 양성자, 대부분의 전자가 태양을 탈출하는 이러한 탈출은 태양 입자의 일정한 흐름이고, 그것은 바로 태양풍이라고 불려집니다. 태양풍은 코로나의 높은 온도 때문에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구로부터 약 1000만 킬로미터 위에서 코로나 가스가 태양의 중력을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뜨겁고 우주 공간으로 흐름이 급속도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태양 대기는 아래로부터 끊임없이 채워지고요. 태양 주변에서 바깥으로 수없이 전자기 복사가 나가고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가 나가고 대부분의 양성자가 튀어나가고 대부분의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자기 복사도 태양을 탈출하고 항상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도 항상 태양을 탈출하고 대부분의 양성자도 태양을 탈출하고 대부분의 전자도 태양을 탈출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 전자기 복사는 빛의 속도로 광구로부터 나가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하는데 8분밖에 걸리지 않고 초속 500km라고 하는 빛의 속도보다 상당히 느린 속도로 간다고 할지라도 지구까지 오는데 며칠밖에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기 복사의 태양 탈출,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의 태양 탈출, 대부분 양성자의 태양 탈출, 대부분 전자의 태양 탈출을 이제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태양풍에 의한 탈출은 태양 입자의 일정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하면 지구까지 오는데 빛의 속도로는 8분 걸리고 초속 500km라고 하는 빛의 속도보다 엄청나게 느린 속도라고 할지라도 지구까지 오는데 수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태양풍은 코로나의 높은 온도 때문에 생기고 있습니다. 태양 표면인 광구로부터 약 1000만 킬로미터 위에서 코로나 가스는 태양의 중력을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뜨겁고 우주 공간으로 흐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태양풍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태양풍은 이제 전자기 복사,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 그리고 대부분의 양성자, 대부분의 전자들의 태양을 탈출하는 그러한 모습을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양을 탈출하는 그 모습 가운데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뜨거운 물질의 제트인 스피클과 또 A형적으로 눈으로 또는 인공위성 망원경으로 찍히는 모습은 스파이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태양 대기는 아래로부터 끊임없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계속해서 복사가 나가고 정자의 복사 나가고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가 계속 태양 탈출하고 대부분의 양성자가 태양 탈출하고 대부분의 전자가 태양 탈출하고 이렇게 태양풍이 불어서 외부로 계속 에너지가 나간다고 할지라도 태양 대기는 아래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태양으로부터 나가는 이런 복사와 태양으로부터 나가는 입자, 태양으로부터 나가는 양성자, 태양으로부터 나가는 전자가 만약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코로나는 아마 하루 만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는 하루 만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태양 대기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태양풍 대신에 계속 끊임없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코로나는 여전히 있고 재층과 코로나도 또 쌀알 무늬도 계속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실제로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풍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질을 발산하고 있는 것이죠. 태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빛에너지와 이런 그 태양 에너지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태양 중심으로부터 계속 그런 에너지는 계속 보충되고 있어서 태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태양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양풍이 대략 초당 200만 톤의 태양 물질을 실어 나른다고 할지라도 태양계가 형성된 46억 년 이후로 태양은 이런 방식으로 태양의 약 0.1%의 질량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46억 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태양의 약 0.1%의 질량만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원래 수소로 태양은 수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구에는 탄소가 있잖아요. 탄소가 타는 것이죠. 탄소는 자기를 태우는 것이고 이제 탄소는 타는 것이고 수소는 다른 물질을 태우는 것입니다. 말뜻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태양은 수소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태우고 자신이 없어지지 않는 수소 물질, 단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46억 년 동안 태양이 계속해서 태양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할지라도 태양풍에 의해서 계속 나간다고 할지라도 또 태양풍이 초당 200만 톤의 태양 물질을 실어 나간다고 할지라도 태양계는 46억 년이 지났지만은 태양의 약 0.1%의 질량만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양풍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태양풍은 전자기 복사의 태양 탈출,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의 태양 탈출, 대부분 양성자의 태양 탈출, 대부분 전자의 태양 탈출을 말합니다. 그리고 태양풍의 외형적인 모습은 스피클이라고 하는 뜨거운 물질의 제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태양의 고층 대기로 분출하는 작은 태양 폭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찍혀 있는 모습은 태양 표면을 떠나는 물질의 길고 얇은 스파이크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스파이크나 스피클의 모양으로 나아가는 태양풍은 계속해서 태양 대기로부터 아래로부터 끊임없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은 여전히 그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당 태양풍에 의해서 초당 200만 톤의 태양물질이 날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6억 년 동안 태양의 0.1%만의 질량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전자기 복사는 빛의 속도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걸리고요. 그리고 초속 500km라고 하는 작은
이런 느린 속도라고 할지라도 수일 만에 지구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픽귤은 태양 총 면적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스파이크의 속도는 초속 100km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구로부터 1000만 킬로미터 위에서 코로나 가스가 태양의 중력을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뜨겁고 우주 공간으로 흐름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흑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흑점은 이제 1613년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늘에 있는 태양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이러한 어떤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달을 확인해 보니까 달에도 완전하지 않은 어떤 이제 들어간 부분, 나온 부분이 있고, 또 태양도 이렇게 완전하지 않고 흑점이 새까만 점이 있더라. 또 그 흑점이 계속 바뀌더라. 이렇게 해서 하늘도 완전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발견한 것입니다. 자, 흑점. 몇몇의 흑점은 한 달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흑점은 수위를 주기로 크기가 변하고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중력과 열은 태양 내부에서 작동되는 유일한 요인만은 아닙니다. 태양은 중력에 의해서 태양의 원 모습이 유지되고 태양의 열에 의해서 태양풍에 의해서 바깥으로 계속 에너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에너지가 계속 태양계 전체를 뻗쳐나가고 또 태양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그 구형, 원형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력과 태양열이 태양 내부에서 작동하는 유일한 요인, 유일한 팩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또한 매우 강력한 자기성, 자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기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태양의 광학 사진은 태양 표면에 수많은 이런 검은 얼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13년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처음 연구한 이 흑점, 이 점은 태양은 완벽한 창조물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의 장소라는 것에 대해 처치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영역을 흑점이라고 부릅니다. 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두운 흑점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지구 크기입니다. 그리고 약 10,000km의 전형적인 직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흑점 근처에 더 밝고 교란되지 않은 광구뿐만 아니라 수개의 어두운 흑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흑점은 한 달 이상 계속 유지되기도 하지만은 또 며칠을 주기로 계속 크기가 변하고 형태도 변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흑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또 정리하면 태양에는 중력과 열이 태양 내부를 작동시키는 그런 요소이고 요인이고 또한 태양은 매우 강력한 자기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점도 어떤 자기장의 흐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태양의 광학 사진에서 수많은 검은 얼룩이 있는데요. 이 검은 얼룩은 최초는 1613년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발견했고요. 이 검은 점, 흑점으로 인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제 태양은 완벽한 창조물이 아니다. 그리고 태양도 끊임없는 변화의 장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인류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영역은 흑점이라고 불렀고요. 대략적으로 지구 크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직경은 10,000km로 나타납니다.
흑점 근처에 더 밝고 교란되지 않은 광구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어두운 흑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흑점 영역에서 명암 단계는 실제로 온도의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흑점에서 보면 여기 아주 새까만 흑점이 있고 또 회색 흑점이 있고요. 또 흑점이나 새까만 흑점이나 회색이 없는 부위가 있죠. 이것은 각각 실제 온도의 점진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보다 밝게 보이는 부분보다 온도가 다소 낮고요. 또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보다 더 새까만 부위가 온도가 더 낮은 거죠. 하지만 그 온도 변화는 태양 전체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그 온도 변화는 태양 안에서의 비교적인 상대적인 온도 차이일 뿐이지 실제 절대적인 온도는 흑점이라고 할지라도 지구의 어떤 물질보다도 지구의 어떤 발열체보다도 뜨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흑점 영역에서 명암 단계는 실제로 온도의 점진적인 변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흑점은 단순히 광구 가스의 온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회색의 가장자리 여기에 있는 온도는 절대 온도 5,500도 그리고 흑점의 안쪽 새까만 보이는 절대 온도 4,500도 정도가 됩니다. 이 흑점은 분명히 뜨거운 가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흑점의 더 밝은 부위 여기 지금 새까만 부위도 아니고 회색도 아닌 더 밝은 부위가 있죠. 그거는 절대 온도 5,800도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흑점이 단지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이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을 뿐입니다. 태양으로부터 흑점을 자기적으로 제거한다 그러면 자기장에 의해서 흑점을 제거한다 그러면 절대 온도 5,000도 온도를 가지는 뜨거운 물체와 같이 그 점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다른 부위를 없애고 흑점만 떼어서 어떤 공간에 있다고 하면 이것도 5,000도 이상이 절대 온도 5,000도 이상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체이고 그 흑점 자체도 별도의 공간에 놔두면 밝게 빛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흑점이 왜 생길까? 흑점의 원인은 뭘까? 이것은 흑점이 갖고 있는 자기장, 자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흑점의 자기장 세기는 교란되지 않는 광구 지역인 흑점 주변부. 물론 이 흑점 주변부나 흑점 가운데 부분은 지구에 있는 자기장보다 몇 배 더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형적인 흑점의 자기장 세기는 흑점 주변보다도 약 1000배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강한 자성이 뜨거운 가스의 대류 흐름을 차단시켜서 흑점이 있는 곳의 온도를 억제하기 때문에 흑점이 주변부보다 온도가 낮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입니다. 자, 지금 흑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흑점은 한 달 동안 계속 지속되고 대부분의 흑점은 수위를 주기로 크기가 변하고 형태가 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흑점은 이제 태양의 자기장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흑점의 어두운 부위와 밝은 부위, 특별히 새까만 부위와 회색 부위와 밝은 부위가 있는데 이 새까만 부위는 절대 온도 4,500도, 그 다음에 회색 부위는 절대 온도 5,500도, 그리고 더 밝은 부위는 절대 온도 5,800도입니다. 그리고 흑점의 새까만 부위를 절대 온도 4,500도인 이 부위를 따로 띄어서 놓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절대 온도 5,000도를 갖는 그런 뜨거운 물체가 될 것이고 그 점만을 빈 공간에 놔두면 굉장히 밝게 빛날 것이다. 이것이 설명입니다.
이러한 흑점의 원인은 흑점이 갖고 있는 자기장, 태양의 자기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전형적인 흑점의 자기장 세기는 흑점 주변부, 회색으로 보여지는 흑점 주변부보다 1000배가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 흑점 주변부도 지구 자기장보다 몇 배 더 강합니다. 비정상적으로 강한 이런 자기장은 뜨거운 가스의 대류 흐름을 차단시켜주고요. 흑점이 있는 곳에 온도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흑점이 주변부보다 온도가 낮을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태양풍과 흑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